그냥 요즘에 그 네. 결혼업계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는 약간은 이제 이 결혼한 신랑층이 조금은 늘어났어요. 늘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 전혀 회복된 건 아니고, 조금 늘어났는데 역시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봅니까 이제 대만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이제 한국 신랑분들도 근데 지금 워낙 그 한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신랑분들도 아직까지 옛날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역시 이제 소득 문제 때문에, 예, 소득 기준을 충족 못 시키는 분들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소득을 적용시키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업체에서 결혼을 해서 그 업체에서 비자까지 신청했는데 비자가 불허가 됐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저한테 상담이 와서 전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인데 왜 단순하게 신랑 소득만 갖고 적용을 했는지, 가족 소득도 되고 다 되는데 그는 이제 업체에서 사실상 몰라서, 그것도 업체도 조그마한 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꽤 방송도 하고 좀 이렇게 큰 업체인데도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문의 오고, 가장 많이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소득 문제가 1순위,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개 하는 분들, 개인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여자 쪽하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랑분이 이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의, 여러 가지 그런 문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저거예요. 제가 서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의.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나, 이런 문의죠. 그 때문에 이제 저한테 지금 문의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전혀 안 되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가능한데 지금 이번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그 소득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3분을 또 만날 분이 있어요. 가능해요. 그분들 3분 다 이제 개인 결혼이에요. 가능한데 주위에 들어보니까 이 신랑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다른 쪽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어떤 거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모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떤 면? 조만간에 5월 달에 소득 신고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자영업을 하면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에서 우리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경비든 뭐든 이제 털어내고 남는 부분이 소득으로 해갖고 소득 얼마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때 덜 털어내요. 적게 털어내면. 그게 5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소득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맞추려고 하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는 자, 부가세 신고는 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털어낼 거 털어내면 실제 소득이요 2천만 원 다 미만입니다. 1,500, 뭐 어떤 분은 지금 한 분 저한테 한 거는 소득 매출이 8천인데 이게 2021년도께 8천인데 소득은 600 잡혀요. 그래서 원래는 매출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월 달에 본인 세무사한테 맡기든 누구한테 맡길 때 경비든 뭐든 덜 털어내십시오. 한 번 세금 좀 더 내면 됩니다.
덜 털어내라. 그러면 의료보험료도 조금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의료보험료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은 최근에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의료보험료를 20몇만 원까지 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막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 확 줄어 있는 분들 많아요. 좋네. 본인들은 좋은 현상이죠. 자, 작년 9월부로 줄어들면서 20몇만 원이 갑자기 8만 원, 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냐? 10월 달부터 또 떨어지고 해서 지금 2만 얼마 나와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결혼을 다 진행을 했던 분 같으면은 곧 비자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1년 평균을 내니까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진행 안 한 분들,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벌써 2월, 6개월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언제 지금 결혼하더라도 4개월 후에 필요하고, 뭐 다음 달이도 그때 지금 또 더 뒤로 가버리면은 이분 평균은 작년 9월 이후께 돼버리면은 평균에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댓글에도 도배하시는 분이신데 네. 서류가 안 됐대요. 그래도 문의를 하셔서 제가 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그분의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전화를 드리셔라.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 아, 그래요? 와서 이제 그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상담을 제가 해서 방법을 설명은 해드렸어요. 이제 그분도 의료보험료가 뚝뚝 떨어져 의료보험료도 얼마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아마 가족 소득하고 이렇게 하여튼 병합을 하는 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대신 이것도 저것도 현재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업하십시오. 취업을 해서 4대 보험 넣고, 정식 월급 받고,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없어요. 자기가 사업자를 내고 뭐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가족도, 자, 얼마 전에 댓글에 그 누가 어떤 분이 이걸 남기는 분이 있어요. 가족은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와 본인과 본인 자식이 만약에 재혼하시면 자식이 있으면 이 직계만 해당됩니다. 어떤 분 댓글에 보면은 뭐 형제도 되고 막 이렇게 글을 한번 올리는 걸 제가 얼핏 봤어요. 저도 댓글은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반드시 형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본인, 주민등록상 반드시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소득 합산은 돼요. 형제 소득은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죠. 형님이 명의로 된 집에 아버지와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님하고 본인이든 아니면 형님하고 아버지든 무상 임대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예, 서류상으로 맺어야 돼요. 그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저희 그런 분 있었어요. 상속이 되면서 그 옛날 부모님이 살던 집을 큰형님이 물려받았어요. 아직까지 뭐 나중에 동생 보고 니 계속 살아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도 형님하고 본인하고 무상 임대계약서 상속관계로 형님이 물려받았고 본인이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형님과 무상으로 산다는 그 계약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요. 만들어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최근 상담하는 나이대는 어떤가요? 신랑들. 좀 다양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30대 분들도 많아졌고, 이제는. 네. 30대 분들도 많아졌고, 40대, 원래 이제 40대 초반, 중반, 말, 40대 분들이 가장 많았죠. 근데 그 여전히 좀 많고, 의외로요, 60대 분도 좀 늘어났어요. 60대 분들 재혼하시는 분들. 근데 60대 분들은 대부분이 도리어
생활이나 모든 재력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죠. 뭐 부동산,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임대 수익이 충분히 들어오는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은, 60대 분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직 자식들이 여러 명 있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 분은 과거에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됐다고 이혼한 분. 이게 아직까지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혼자 꾸준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지금은 자기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은 많이 모아놨어. 땅도, 부동산도.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렇게 일만 해오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분이 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딸 한 명 키우다가 이혼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딸 한 명을 키우다 보니까 딸도 이제 외국 나가 살아. 한국에 진짜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 사실 두 분이 결혼을 했었어요. 지금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너무 새 인생을 산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 이상 된 이제 재혼 여성분을 만나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데.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50대가 특히 이제 인생도 살만큼 많이 살아봤고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많이 못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덜한데 50대 초혼인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많이 망설이죠. 응? 50대 초혼인 분들은 사실상 또 결혼하기도 애매모호한 거야. 뭐냐면은 30대 미혼 여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미혼 여성은 또 많지는 않고, 한다고 해서 또 재혼 여성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초혼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설여요. 망설인데, 그래도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자식이 없는 재혼 여성이나, 그래도 20대 말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 미혼 여성들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미혼 여성, 자식이 없는 사람, 또는 이제 신랑분이 재혼일 때는 이혼한 여성 중에 반드시 이혼 증명서에 아기가 있는데 양육권을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혼 증명서에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키우고 있어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아기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분들. 오늘도 그 상담하신 분 한 분이 뭐 자녀가 있고 이제 이래 한데, 뭐 한국 가면은 벌써부터 개인 소개를 받았는데 벌써부터 아기 양육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큰 돈은 아니죠. 이제 한국 돈으로 뭐 2, 30만 원 정도 매달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개인 소개를 받아갖고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대요. 주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죠. 나중에 언젠가는 그 아기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까지 각오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언젠가 나중에 신부가 그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안 터지도록, 나중에 신랑은 전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신부가 나중에 살면서 그 이야기를 끊을 트러블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신부가 살면서 본인과의 자식도 놓고 살면서 언젠가는 그 아기는 아니죠. 그때 되면 나이가 이제 10대 이상 됐겠죠. 성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먹고, 키우든 안 키우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가지고 하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아기 없는 여성이 좋다.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